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부터 MBC가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6.1%로 나왔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절반이 넘는 59.5%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52.5%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광주 전라가 80%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는데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하에선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에서의 긍정평가는 1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를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은 45.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젊은 세대층의 이탈이 부각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3.2%로 결단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33.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전망도 부정적 응답이 52.6%로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현재보다는 8.7%포인트 높은 44.8%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36.8%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기회라고 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시찰단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찰단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늘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ＡＬＰＳ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애초에 우리 시찰단의 임무가 안전성 평가나 검증 또는 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년 전 대만 시찰단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수 저장 상황,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말 그대로 보고 관찰만 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韓国国内における理解を深める観点からそ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로선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오염수 방류에 앞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찰단을 보낸 대만은 결국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를 상대로 했고 또 예상되는 피해 범위와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기사들은 여전히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저희에게 끔찍한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백승우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 안. 뒷좌석에서 졸다 깬 승객이 두리번거리며 밖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움켜쥐더니 강하게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서봐, 놓으시라고요. 서봐, 놓으세요 이거. 서보라니까. 당시 기사는 경찰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요금을 안 준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추지 않자 승객은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무려 30번 넘는 주먹질. 기사는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차에서 나와 도로까지 이어지던 폭행은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온 시민 덕분에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가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수단 혹은 또 다른 걸어가는 시민에 대한 테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얼굴과 팔, 눈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택시 좀 그만해야죠. 못하죠. 앉아가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진짜 마음이 더 운전을 할 수가 없죠. 택시나 버스, 대리기사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은 최근 3년 새 약 70%나 급증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이 휴대폰 가지고 머리도 맞은 적이 있거든. 진짜 서로 집에서 자면은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운전석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의 경우 시내 버스만 의무일 뿐 택시는 관할 지자체들의 지원 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돈봉투를 마련해 전달했다고 지목된 이들이나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 모두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정감사가 후원자로 지목했던 한 사업가가 검찰 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마련해서 건넸다고 시인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는 2021년 당시 전화 통화에서 사업가 김모 씨를 스폰서, 즉 후원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가 김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나온 김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강 전 감사에게 돈을 건넸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8천만 원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모릅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씨는 수천만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강래구 전 감사가 아닌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 시절 박모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감사가 지인을 통해 8천만 원을 마련하는 등 총 9,400만 원을 조성했다는 압수수색 영장과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초기 압수수색 영장에 돈 전달 경로의 윤곽을 담고 이후 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바뀌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김 씨의 변호인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해온 박 전 보좌관도 전화기가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금 조성에 대해 시인하는 첫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감사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겐 9,400만 원을 뿌린 혐의가 적용됐는데 자금 조성 과정이나 총 규모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의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 근처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땅굴을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9m 넘게 땅굴을 팠는데 송유관을 30cm 앞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한 명 지날 정도의 비좁은 굴이 이어집니다. 축축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천장에는 조명도 달렸습니다.
청주 외곽 한 모텔 지하의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10m 떨어진 곳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 1월 모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어 모텔 지하 벽면을 부수고 한 달여 동안 가로 81cm, 세로 78cm, 길이 9m 규모의 땅굴을 팠습니다. 그냥 놀라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좀 황당하죠. 일당은 이 모텔 지하실에서 송유관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총책은 리터당 최대 500원을 주겠다며 기술자와 자금책 등을 모집했습니다. 송유관 기술자였던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삽과 곡괭이로만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송유관 도착 30cm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술자가 요구하는 그 공구, 그리고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이제 작업을 계략적으로 지시를 하고 송유관까지 어느 정도 땅속에 있는지 탐측기도.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주유소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훔치려다 땅굴을 파던 중 물이 많이 나와 작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기름을 훔쳐 이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6만 6천 대 차량이 지나는 국도 주변에 있는 땅굴도 집안 붕괴에 대비해 원상복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